어제 엔비디아가 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그래서 야, 이제 가지고 지겨워 계신 너무 죽겠어. 이제 지겨워 죽겠어. 제가 생색을 못 네. 내겠어. 예, 계속 이거 뭐 신고가 아,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그거 뭐 지금 깔때기도 한두 번이지. 이게 이 정도까지 이게 6거래일 거의 7거래일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멱살 끌고 지금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예, RSI가 어, 꽉 찼는데 뭐 상관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관심도도 엄청 높고 실질적으로 그 AI에 관련된 뭐 플랫폼이나 이런 기기들이 앞으로 음, 엄청 나올 것 같다는 이런 음, 소식들도 이게 있으니 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거에 좀 CES 있잖아요. CES. CS CES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키워드 자체가 인공지능이에요. 그죠? 인공지능이 이제 뭔가 돈이 된다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된다는 게 음,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AI가 진짜 실체가 있구나라고 음.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젠가요? 그 월마트 CEO도 그 얘기를 음, 하더라고. "우리도 AI 인제 맞아요. 도입한다." 좀 약간 뭐 이게 약간 사담이지만 그 최근에 그 G드래곤 연예인 있잖아요. 음음. G드래곤이 그 소속사를 이제 YG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겼잖아요. 그 곳이 보통 그 갤럭시아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런 메타버스나 AI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 어제 보니까 그 G드래곤이 CS 방문해서 뭐 LG 회장 이런 분들과 얘기하고 AI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전체가 정말 음. 커지겠구나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지수 현황 살펴보시면 어제 S&P나 다우, 그리고 나스닥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이 된 시장이었습니다. 뭐 러셀 같은 경우도 아래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온 상황인데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애플이 지금 2.9 트릴리언에서 지금 2.84 그러니까 2.9 트릴리언의 지금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2.84 트릴리언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격차가 약 1%대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실인데 음.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이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만큼 쫓아왔다는 이 얘기는 결국 AI가 정말 핵심이다라는 얘기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AI 쪽으로 큰 어떤 물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또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첨언하자면 그 네. 화합물, 그 케미컬 화합물을 통해서 그 음, 생성 AI를 만들어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네. 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이 아닌가. AI 하나로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무섭게 세상이 바뀔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배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며 그런데 AI를 네, 통해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다? 이건 뭐 대박이죠, 사실. 항상 여러분도 많이 이런 과학 시간이나 뭐 대학교 뭐 여러 경영 혁신 이런 데 보시면 어떤 혁신의 혁명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혁명 중에 AI가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부했을 때 AI가 이제 혁명이다. 4차 산업의 혁명의 중심이다라고는 많이 느꼈을 텐데 음음. 그게 진짜 현실화되는 게 지금 이제 시점이 도래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죠. 시작된 지금 CS 간 분들 막 얘기 들어보면 작년이랑 또 올해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음 음 나오는 이나 그 진짜 현실화되는 어떤 그 전에는 어떤 아이디어적인 얘기만 가득했다면 이제는 음음 정말 그 현실화되는 시제품들이 나오면서 음 와 이게 진짜 현실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뭔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이제 놀랐던 건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또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냥 오늘 예. 트위터에서 너무 이제 게리 샌들러가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아닌가라고 했지만 결국 오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뭐 음음 원화로는 6,3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꺾여서 음음 한 6,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작년 연초 가격 보면 거의 2천만 원 수준이었죠. 벌써
배가 올랐고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ETF로 승인됐다는 거는 기관에 자금이 들어갈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펌핑되는 그 금액 자체가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다를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한 자산으로서 인정된 비트코인이 좀 대단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라늄 가격이 지금 16년 만에 최대예요. 네, 이것도 제가 깔때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매번 이것도 계속 신고가거든요. 지금 거의 한 8개월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계속 신고가를 때리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입이 조금 이제 미안할 지경입니다. 그래도 그게 노가님이 되게 시장에 대한 이 인사이트가 저는 뭐 저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시고 아유, 아닙니다. 하고 네 그래서 방송 볼 때마다 놀라는 것도 되게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좋은 엄청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섬뜩섬뜩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라늄도 거의 파운드당 92달러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뭐 AI 쪽도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지만 이런 원자력 쪽도 지금 뭔가 펌핑되는 수준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M7의 대단한 영향력. 네, 지금 그 원형의 그 차트를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M7이 약 그 시총 전체 시총의 7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 좀 지금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되게 지금 거의 대부분에 있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메가캡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소식인 것도 하나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이제 쏠림이 있다 보니까 그 쏠림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S&P 500이 거의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메가캡 이 M7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370억 달러 이제 미국채도 굉장히 무난하게 마무리됐었고 아무래도 오늘 12월 CPI 지수가 이제 그 향방을 좀 더 담당할 것 같은데 이게 그 어떻게 어떤 지표가 나와서 예를 들어 좀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좀 금리를 더 길게 가져가야 되냐 이러면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물가가 좀 꺾인다라는 지표가 확실히 나오게 되면 훨씬 더 1월 셋째 주까지 뭐 넷째 주까지 훨씬 더 이게 강한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M7 더불어 지금 뭐 비트코인 ETF 승인도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상하는 그 첫 거래일 인제 ETF 첫 거래일이 예상하는 바가 4 빌리언 정도의 돈이 몰릴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네. 1-2년 안에 얘네가 지금 예상하는 게 50 빌리언 그 정도 성장할 거라고 그러는데 만약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ETF 자체가 얻는 그 상승폭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거 맞아요. 참 불안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가 사기를 맞는 예전에도 어떤 인제 뭔가 이런 게 나왔다가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불안하긴 해요. 원래는 약간 그 항상 투자라는 거는 사실 초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쵸.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근데 저는 네, 그 그것도 궁금해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어떤 지금은 한 중기 음. 정도, 중반도 아니고 그냥 초기에서 조금 넘어온 것 같아요. 중반 정도 올라가는 음.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 초기에 대한 불안과 그런 음. 것들은 이미 이제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분들도 되게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다 갖고 있더라고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돈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간간히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ETF로 승인됐다는 자체는 되게 한 자산의 축으로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 달러랑 교환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이번에 승인됐다는 게 굉장히 어떤 금융적으로 이런 음. 증권적으로는 좀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권사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상품이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예. 없고 이제 미국에서 아마 진행되게 되면 뭐 한국에서도 당연히 그에 따라 맞춰서 아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음. 제가 본사분들이랑 컨택은 없지만 그래도 아마 증권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 이제 어떤 한 트리거가 중요하게 되는 느낌인 거죠. 트리거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에서도 개발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온 거는 저희도 이제 지금 업무 협약에 맺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STO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어떤 흐름이 바뀌고 있는 지금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은 스픽스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 최근에
이제 파월이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스탠스를 보였고 이 비둘기적인 뭐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연은 총재분들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QT를 이제 끝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근데 어제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을 좀 보니까 결국 이분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당분간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할 거고, 음. 그 벨러스 여론 총재가 말한 그 QT를 본인은 약간 좀 반대 입장을 내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분명 이분들도 역사적 사례가 있다 보니 그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80년도 오일 쇼크 났을 때 그런 때도 보면 금리 내렸다가 되게 인플레이션 한 번 더 왔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폴 볼커라는 이 연은 총재가 나와서 20% 금리를 올렸던 그런 음. 사례들이 본인들도 사실 예측이 불가하죠. 이게 지표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가한데, 그 예전에 2022년 8월 달에 이제 파월이 그 잭슨 홀 미팅 나와서 되게 증시가 오르는 게 자기는 별로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때 음. 어쩌면 그때는 그 증시 오르는 거를 좀 인플레이션에 좀 빗대서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는 어떤 증시의 너무 상승, 증시의 가파른 상승이 결국 약간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와는 좀 별개인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인플레이션에 되게 지금 초점이 강하게 있는 모습이라고 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은 연은 총재들이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역레포 자금이라고 하죠. 이제 채권을 가지고 현금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역레포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조 3천억 달러에서 지금 더 6천억 달러까지 줄어들고 있고, 음. 3월에 있을 작년에 진행됐던 이제 BTFP 이제 긴급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인데, 이제 과연 이번 3월에 있는 페드가 분명 그거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음. 그거에 맞춰서 뭔가 움직일 거라는 것이 아마 그 3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 것도 한 축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특징 종목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앞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M7에 몰려져 있습니다. 뭐캡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초록색 보인 부분도 그 빅셋 이라고 불리는 돈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음. 지금 보면 에너지주는 여전히 안 좋고요. 네. 음. 그래도 조금 바이오 쪽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어서 올해는 결국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높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좋네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2.3% 상승했는데, 어, 어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되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 칩 만들고 있는 이제 TSMC가 이제 음. 12월 매출이 좀 꺾인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AI 칩에 대한 수요가 되게 늘어나면서 그 고급 패키징이라고 하죠. 이제 COOS라고 불리는데 이걸 이제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즉슨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메타도 어제 3.6% 올랐는데, 이제 미주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약 이제 18% 예. 상향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470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참 메타도 대단한 거는 뭐 그때 그 금리 올리면서 2022년 초에 되게 막 실적 꺾였던, 거의 뭐 100불도 깨졌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그쵸. 야, 이 메타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어떤 플랫폼 산업이 끝나는구나라고 아. 느꼈었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정님은 우리 채널 언제부터 팔로우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3년 초부터 아, 팔로우를 했었고, 그러셨으니까 모르시는 거지. 제가 네. 페이스북은 저주를 퍼부었어요. 2021 년부터 저주를 퍼부어서 그때부터 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 며칠이지? 정확하게 11월 11일인가? 그때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진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나서 맞아요. 제가 풀어줬어요. 이제 정신을 차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CEO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주를 퍼부었는데, CEO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생기게 되면 이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갈래야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주를 퍼부었고 그 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이제는 탓이라 그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쭉 올라왔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되게 메타의 이 상승 여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놀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쵸. 불과 한 1년, 지금 1년 전만 해도 메타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딱 1 직원 년이에요. 딱 1 년. 재작년 11 월이니까 재작년 엄청 많아. 2022년 11 월에 제가 '아 이제는 들어가셔도 된다.' 얘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인제 제가 본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페이스북에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인제 맞습니다. 그 레이오프를 그때 인제 단행을 하죠. 예. 그 방만한 경영을 한 거였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인제 맞아요, 맞아요. 메타버스 어쩌고 저쩌고 그 키워드를 만들면서 메타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러면서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허상인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쪽으로 아이들을 더 몰아넣는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 본인들 잘못을 음, 인정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든지 맞습니다.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걸 인제 정신을 차리고 CEO가 인제 메타 쪽에 메타버스 쪽에 있었던 인력들도 자른다고 그러고 '아 인제 정신을 차렸구나. 뭔가 잘못된 걸 얘가 알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인제 "아 들어가십시오."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